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고생대 중에서도 물고기의 전성시대인 대봉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약 3억 년간 지속된 기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까지 약 2억 년간 지속된 시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생대는 6,600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거의 한 6,600만 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고생대 중에는 이제 그 고생대 시작은 5억 4천만 년 전에 캄브리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그다음에 이제 석탄기, 그다음에 페름기 이렇게 이제 기간이 5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생대의 시작인 캄브리아기는 이제 고생대에 많은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생물들이 증가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생물들이 증가한 이유는 뭐 기후변화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첫째로 지구상의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산소가 그 생명체의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많은 생명체가 나타난 것이 산소가 점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생대 다음이 이제 오르도비스기, 그다음에 이제 실루리아기에 오면서는 이제 어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어류가 처음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일부는 육상으로 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생대의 대봉기 때는 어류의 시대다. 이렇게 됐어요. 고생대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는 어류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부터 생명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생대는 어류의 시대고 물고기의 시대고, 그 중에서도 특히 대봉기 때는 많은 어류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들 중에 일부가 육지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지금 올라오게 되면서 양서류가 등장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양서류의 대표적인 것이 깨구리가 되겠죠. 그래서 바다하고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깨구리가 양서류인데, 이 양서류가 이제 그 고생대 대봉기 때부터 등장을 하게 됐고, 이 양서류의 최초의 양서류는 틱타일락이라는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생대가 점점 이제 발달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육지로 올라온 또 생물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대봉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생명체들이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육지에서 식물과 동물이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육지에 올라온 바닷속에 살고 있던 그 절지동물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돼서 처음에 이제 곤충의 조상이 되는데, 이 초기의 곤충들은 날아다니지는 못하고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 점점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 곤충들이 이제 날아다니게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고생대는 이제 어류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억 5천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했는데, 중생대는 이제 공룡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 또는 파충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룡이 파충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파충류 시대, 그 다음에 6,600만 년 전에 중생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생대가 시작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때 이제 공룡이 이제 멸종을 하죠. 6,600만 년 전에. 그때는 이제 멕시코의 그 유카탄 반도에 커다란 운석 이런 그 별똥이 떨어져서 그 지름이 뭐 10km나 되는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이제 지구가 전체 화산 폭발, 그다음에 이제 그 해일,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화산재 이런 걸로 인해서 지구의 많은 생명체들이 거의 한 8, 90%가 이제 멸종을 하는 게 이제 페른기가 되겠습니다. 고생대 말기죠. 그다음에 이제 중생대는 이제 파충류 시대가 되면서 곤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공룡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6,600만 년 전에 중생대가 멸망을 하면서 등장한 것이 덩치가 짜끄만한 그 포유류들의 시대가 돼서 지금은 이제 포유류와 조류의 시대로 진화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대 중에서도 그 대봉기 때 이제 물고기 시대인데, 대봉기는 언제부터냐면 이제 4억 2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전까지 한 6천만 년의 기간을 대봉기라고 보고, 그 대봉기 바로 전에가 실루리아기입니다. 실루리아기는 이제 4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2천만 년 전까지 실루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실루리아 말기에 바닷속에서 살고 있던 거대한 바닥에 살고 있던 거대한 정갈, 뭐 길이가 뭐 한 3m나 되네요. 그 당시에는 덩치들이 엄청 큽니다. 물고기도 뭐 10m짜리가 넘고. 그래서 이런 그 절지동물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제 육지로 이제 올라오게 돼서 자그마한 곤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지에는 이제 작은 풀들이 있고, 바다에서 이제 올라온 것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육지에는 이제 그때 이제 산소가 많아지면서
산소가 O죠. 그래서 산소 원자는 O고 산소 분자는 O2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O가 이제 3개, 산소가 3개, 산소 원자가 3개가 모인 게 O3가 되겠습니다. O3가 되면은 O3는 이제 오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 대구상에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이 오존층이 태양에서부터 날아오는 아주 유해한 자외선, 그다음에 태양풍, 그다음에 이제 우주선, 코스믹 레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그동안에 살 수가 없었던 열악한 환경이었던 지구 표면상의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되면서 바닷속에서 생명체들이 육지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는 이제 육지에 생명체들이 넘쳐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번기가 4억 2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갔는데 이때 이제 최초로 척추동물인 어류, 틱탈락이 얘가 이제 그 양서류인 깨구리 조상인데 얕은 강가에 살면서 망둥이와 비슷한 모양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둥이도 그 바닷가의 그 늪지에 살면서 그 진흙 속에서 살죠. 그래서 이제 물도 이용을 하고 육지 바깥으로도 돌아다니고 있어서 근데 가슴에 지느러미가 발달을 해서 이게 이제 발과 다리가 형성이 되면서 육지를 기어다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틱탈락은 눈이 위쪽에 있고 크기도 엄청 크네요. 크기는 2.7m에 달하고 비누르가 있었고 그다음에 목과 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서류 깨구리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눈이 발달해서 그 크기가 1000만 년이 흐른 다음에는 눈이 점점 발달해서 이제 그 잘 보이기 위해서 눈의 크기가 3배가 늘어난 걸로 돼 있고 먹이를 찾아서 눈이 발달하면서 육지로 올라오고 팔다리가 진화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다양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고생대 깜브리아기 돼서 깜브리아기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8천만 년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로도비스기는 4억 8천만 년부터 4억 4천만 년 전까지 실루리아기는 4억 4천만 년부터 4억 2천만 년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물고기의 시대인 대번기는 4억 2천만 년 전부터 3억 6천만 년, 그다음에 석탄기는 3억 6천만 년, 3억 년 전까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 페룬기는 3억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대번기는 물고기 전성시대가 됐습니다. 바다에 살던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온 시기가 되겠습니다.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고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태양의 강렬한 자외선을 막아주게 되면서부터는 바닷속에서의 그 극심한 생명체 간의 경쟁을 피해서 일부 식물과 동물이 육지로 올라온 것이 이 대번기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현생 인류의 머나먼 조상이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동물이 물고기의 진화를 볼 것 같으면은 최초는 이제 물고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물고기는 무화과류부터 유화거류. 그러니까 무화과류는 이제 그 턱이 없는 어류죠. 그 턱이 없고 이빨이 없죠. 그래서 그냥 입이 그냥 구멍만 뚫려가지고 어떤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그냥 흡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먹잇감에다가 이제 들이대고서 이제 쭉쭉쭉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턱이라든가 이빨이 없는 것을 무화과류. 그다음에 이제 유화거류가 되면서 유화거류는 이제 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이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유화거류가 이제 판피어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피어류는 이 턱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머리 위가 딱딱한 걸로 이제 감싸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딱딱딱딱 씹는 맛, 먹는 맛 이런 거를 느끼게 된 거죠. 그냥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연골어류가 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금 현재 대부분 물고기의 조상이 되는 경골어류가 되었습니다. 경골어류가 지금 대부분의 물고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연골어류는 이 전에 이제 있던 형태인데 이 당시에 최초로 나타난 상어, 그다음에 가오리 이런 애들이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여태 생존하고 있지만은 얘네들은 연골어류라고 분류가 되겠습니다. 무화과류는 턱이 없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칠성장어나 먹장어, 붕장어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장어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무화과류가 나타난 것은 오르도비스기 때 이제 나타났죠. 오르도비스 4억 8천만 년에 나타나서 실루리아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르도비스기 4억 8천만 년에서 4억 4천만 년 전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도 4억 4천만 년 전부터 4억 2천만 년 전까지 얘네들이 이제 붕장어류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판피어류는 이제 그 턱하고 이빨이 생긴 최초의 어류가 되겠습니다.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얘들이 이제 유악 어류가 되겠죠. 그래서 판피어류는 턱에 뼈가 있지만은 이빨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뼈는 생겼지만은 아직 이빨은 안 생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단단한 비닐로 몸이 덮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 실루리아기 때 4억 4천만 년 전에 나타나서 대번기 3억 6천만 년 전까지도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골어류는 상어와 가오리가 되었습니다. 대번기는 4억 2천만 년 전에 나타나서 페룬기 2억 5천만 년 전까지 얘네들이 상어라든가 가오리들이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골어류는 현생 물고기의 대부분이 경골어류가 되었습니다. 대번기 때 나타나서 지금까지도 이 물고기들이 번성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판피어류는 턱에 뼈가 있으나 이빨이 없어서 턱뼈에 돌기로
먹이를 먹게 되겠습니다. 겉에는 아가미가 형성이 되어 있고 수용에 능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니까 뭐 수용이 능숙하겠죠. 머리는 단단한 뼈인 판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이들로 봐서 인간의 기본 설계는 대봉기 말인 3억 6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개골과 등뼈 등 몸이 단단한 뼈로 구성되어 있고 앞다리와 뒷다리가 있는 것이 판피어류, 유학어류가 되겠습니다. 판피어류는 육지로 올라오면서부터 모든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베지너미 뒤에 페니스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고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식기. 그래서 베지너미 뒤에 페니스가 있는데 평소에는 물렁물렁 하다가 혈액이 충만해지면 단단하게 발기를 합니다. 뭐 인간하고 똑같네요. 페니스의 구조와 기능도 이때 기본적으로 도안이 돼서 지금 인간까지 진화가 된 걸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평소에 물렁물렁 하다가 뭐 이제 피가 이제 잘 돌면은 이제 단단하게 발기하는 거죠. 페니스 끝에는 갈고리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고리가 있어서 이제 한번 안으로 들어가면 질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 빠지게. 왜냐면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하고 이제 그 수정이 돼야 이제 자기 자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쏙쏙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갈고리가 있어서 뭐 안 빠지게 하는 거고 또 가시가 있어서 이제 안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 속에서 사정을 할 때 질내의 삽입 및 빼기가 빼는 것을 이제 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어와 가오리 등의 연고려류는 질긴 피부와 가벼운 물렁뼈. 그러니까 연고려류는 이제 물렁뼈다. 경고류는 단단한 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불에가 없고 불에는 이제 물에 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을 이제 많이 이제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부력을 얻지만은 어떻든 간에 물 속에서 저절로 떠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떠 있으려면은 계속 자신의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의 물고기는 이제 경고로류가 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뼈를 갖고 있는 것은 기체로 채워진 불에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몸 안에 이제 그 물고기들은 대부분 불에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공기를 채워가지고 뭐 물속에서 뜨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이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물속에서 떠오르거나 가라앉는데 사용을 하는데 그다음에 제자리에 멈춰서 호흡이 가능하며 아가미 호흡을 하게 되겠습니다. 몸은 날씬한 유선형이고 비늘로 쌓여 있으며 옆줄 그러니까 그 몸의 옆에 줄이 직선이 있습니다. 대부분 난자와 정자를 체외로 방출을 해서 밖으로 이제 빼내죠. 그래서 이제 밖에서 몸 밖에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난자와 정자가. 그래서 그다음에 몸의 구성은 대부분 머리와 허리와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다에 살다가 산란은 민물로 올라오는 바다에 살다가 이제 그 새끼를 까기 위해서 민물로 올라오는 것이 이제 그 강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제 연어이고 민물에 살다가 바다로 나가서 반대로 산란하는 것이 이제 민물 장어가 되겠습니다. 연골어류인 상어는 물렁뼈죠. 바다 최고의 포식자가 되겠습니다. 먹이는 고래도 잡아먹죠, 상어가. 그다음에 이제 플랑크톤, 플랑크톤까지 잡아먹고 안 먹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과섭식자도 있습니다. 여과섭식자라는 거는 그냥 이제 그 빨아들여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과를 해서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입으로 그냥 좀 빨아들여서 그 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고래가 되겠죠. 고래가 돼서 이제 입에 그 어떤 입안에 이제 그 무슨 커튼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여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한 플랑크톤만 빨아들이는 거죠. 물을 이제 확 먹으면서. 사람을 해치는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을 가진 백상어리, 아주 무시무시하죠. 백상어리하고 범상어 이런 것은 상어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 나머지 상어들은 뭐 별 위협이 안 되는 상어들이고 위협이 되는 상어는 전체 상어의 10%밖에 안 된다. 그 중에서는 이제 백상어리하고 이제 그 범상어가 이제 무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어의 이빨은 앞줄이 있고 뒷줄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빠지면은 다시 이제 금방 나오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이빨이 계속 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상어의 강력한 생존력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상아리는 최대 6m 길이도 있지만은 대부분 1m 그다음에 무게는 한 20kg 뭐 이 정도 인간보다 조금 작은 게 대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6m짜리 커다란 것도 있는 것이 백상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상어리는 이제 인간의 위협적인 존재이지만은 지금 멸종 위기종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간이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것은 1년에 한 5명 정도가 상어 때문에 상어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인간이 상어를 잡는 거는 1년에 한 1억 마리를 합니다. 상어를 잡아서 그 싹스핀을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쓰이죠. 그래서 인간은 상어를 사냥을 해서 지느러미인 그 싹스핀을
음식으로 먹죠. 비싼 음식이죠. 그래서 지느러미만 필요하기 때문에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바다에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어는 계속 헤엄을 쳐야만이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없으면 헤엄을 못 치게 되고 질식해서 죽게 되겠습니다. 아가미의 근육이 없어서 입안으로 바닷물을 통과해야만 호흡이 가능하므로 계속 움직여야만 되는 것이 상어의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상어는 전기를 감지하고 정확한 공격을 하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어의 공격을 받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시끄럽게 난동을 치거나 마구 움직이면은 상어가 주로 공격하게 되겠습니다. 상어의 눈을 찌르고 도망을 가면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어의 짝짓기는 수컷이 암컷 지느러미를 물고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극을 줘서 남자가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다 자기 이제 정자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컷의 지느러미를 물고 늘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바닥에서 수정을 하죠. 그래서 암컷이 뒤로 벌렁 누워서 총 배설광을 노출하면은 수컷은 혈류량이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뭐 흥분된다 이거죠. 그래서 발기한 기각, 이게 뭐 페니스죠, 고추죠. 기각을 암컷의 뒤로 벌렁 누운 암컷의 총 배설광에다가 삽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컷의 배지름이 뒤에 있는 이 기각, 페니스를 암컷 몸속에 깊숙이 상어를 하게 됩니다. 기각은 연골어류인 상어는 연골로만 구성이 되지만은 판피어류는 탄산칼슘의 단단한 케라틴 성분의 단단한 뼈로 쌓여있는 대인 판피어류는 짝짓기 때 암수의 총 배설광을 밀착해야만 됩니다. 근데 상어는 이제 말랑말랑하니까 그냥 뭐 대충 집어넣으면 고추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단단한 탄산칼슘의 케라틴으로 구성된 뼈를 갖고 있는 판피어류, 이 판피어류는 그렇게 하면 이제 잘 빠지니까 아주 밀착을 해서 총 배설광에다가 이 기각을 밀착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판피어류의 기각도 발기와 이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백상아리는 몸 길이가 3.5m, 인간의 한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2배, 3배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기각은 40cm니까 기각은 인간이 이제 보통 페니스의 평균이 키가 170cm일 때 일단 페니스가 평균 15cm 정도 되는 걸로 됐습니다. 인간 페니스의 2배나 3배, 몸체도 2배나 3배 이 정도 되는 것이 이제 백상아리가 되겠습니다. 물고기는 암컷의 총 배설광에다가 교미를 하지만은 생식기를 맞대가지고 상어는 척추동물과 같이 외부의 생식기 기각 페니스로 교미를 하게 됩니다. 외부 생식기에 물을 채운 후에 암컷 생식기에 정자와 물을 같이 주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암컷은 알을 포함한 알집을 낳아서 바다 밑바닥에 있는 해초에 알집을 붙여두거나 아니면 자궁 속에서 부화를 하고 몸속에서 새끼를 키워서 새끼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겠습니다. 알집은 새끼의 영양분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궁 안에서는 또 새끼들이 이제 태어날 때 먼저 태어난 새끼가 다음에 자기의 동생이 되는 나중에 있는 새끼가 될 다른 알을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의 엄청난 생존 경쟁, 그다음에 살인, 동생을 먹어치우는 거죠. 뱃속에서 먼저 깨어난 상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엄청난 잔인한 상어의 특징을 이때부터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고생대의 물고기 중에 또 다른 물고기인 페어와 히네리아라가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대봉기 말기 때 3억 6천만 년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가미도 있고 폐도 있고 해서 수중. 아가미는 이제 물속에서의 생활을 위해서 있는 거. 아가미가 이제 눈, 코, 옆에 있는 몸, 얼굴 양옆에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벌렁벌렁 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물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폐는 이제 몸속에 있어서 이 안에서 이제 내장 속에서 이제 산소를 저장을 했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중 생활을 위해서는 아가미가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육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폐가 필요한 거죠. 몸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얘들이 이제 페어, 그 다음에 이제 히네리아, 하이네리아라고 부른다. 얘들이 이제 양서류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망둥어는 이제 망둑이라고도 부르죠. 얘는 이제 우리 바닷가 갯벌 속, 그 다음에 이제 진흙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망둥어는 물 속에서 교미를 합니다. 물고기죠. 그래서 폐어와 비슷하게 발달한 가슴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이 지느러미를 이용을 해서 육지에서 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지느러미에 또 빨판이 있어서 이 빨판을 통해서 벽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갯벌 강 하구에 진흙 모래 땅에서 무트로 땅으로 올라와서 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습기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축축한 땅이라고 그러면은 육지에서도 한 하루 아니면 3일
그러니까 물이 없어도 한 3일 동안 생존이 가능한 것이 망둥어가 되겠습니다. 이 망둥어들은 아가미의 물주머니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호흡을 하고 추우면은 아주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물 밖에서 구애를 하죠. 그래서 먹이를 주로 물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섹스도 하고 물 밖에서 땅에서 그다음에 이제 먹이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싸워서 이제 영토를 확장을 하는 거죠.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물 밖 갯벌에다가 U자형 집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U자형 집을 지어서 막힌 끝에 공기를 U자형 동굴 같은 걸 만든 거죠. 갯벌에다가 땅 위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 끝에다가 이제 공기를 가득 채운 후에 그 벽에다가 알을 붙여놓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구석에다가 알을 붙여놓는 거죠. 공기도 넣고 그래서 이제 이 공기로 인해서 이제 알을 이제 신선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알을 공기에 노출시키고 수컷이 매일 둥지 입구에서 그 바로 이제 동굴 입구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신 후에 안으로 들어가서 알방에 들어가서 이 신선한 공기를 이 알에다가 쏟아부으면서 알이 그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기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물고기 전성시대인 대봉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